타고나는 의사 유영현의 오디오북 차 오디세이. 차 오디세이 두 번째, 차를 만나다. 연구실에서 쓰러졌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말도 더듬었다. 처음 응급실에서 중뇌동맥이 상당 부분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여도 수긍하지 않았다. 하지만 퇴원 때는 중풍 고위험 환자임이 분명하였다. 하루 2번씩 약을 챙겨 먹기 시작하였고 13kg 감량하였다. 근무시간, 특히 모니터를 응시하는 시간을 대폭 줄였고 웬만한 관계들을 끊었다. 차를 우려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려 노력하였다. 상념을 줄이기 위해 악기 연주도 즐겼다. 퇴원 후 20개월이 흘렀고 이제는 몸도 기분도 훨씬 낫다. 최근의 뇌혈관 촬영에서 새로운 혈관이 관찰되어 몸 관리에 대한 희망도 솟는다. 국제신보 귀국 칼럼 중 일부이다. 40대 중반 일시적인 뇌혈류 장애로 쓰러져 받은 충격을 글에 담았다. 이후 15년 이상 나는 거의 하루 종일 물 대신 차를 마시게 되었다. 45분가량 연구실 바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였던 충격이 생산한 터에 동맥경화 혈관에 차가 이롭다는 후배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점차 차를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차를 마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맹렬하게 달리기만 하였던 지난 시간과 삶이 달라졌다. 위 국제신보 기고 칼럼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구덕산 새벽 등산 습관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연구실을 나서면 수분 내에 구덕산에 들 수 있었는데 이를 누리지 못했었다. 처음에는 운동과 체중 조절 수단으로 시작하였으니 걸을 때의 심박동과 땀 흘린 후의 나른함을 즐겼을 뿐이다. 하지만 점차 다른 재미가 솔솔 생겨났다. 등산길 나무 들풀들이 기억되었고 이들이 철마다 바뀌어가는 모습을 즐겼다. 야생동물들의 배설물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지난밤 유랑하는 길에 상상으로 동행하게도 되었다. 내버려진 음식물에서 겨우 불법 투기를 읽었던 삭막한 마음이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정성에 감격하게 바뀌었다. 나는 점차 자연의 일부로 돌아오고 있었다. 동시에 내 과거 생활 습관이 얼마나 비자연적이었나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실험의학을 전공하는 필자는 생명현상이라는 자연현상을 연구한다. 그런데 자연과학자이면서 필자는 너무 자연적인 것과는 먼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 자연이 가르쳐주는 낮과 밤의 적당한 시간 배분을 따르지 않고 일 중독자로 살았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데 바친 시간은 먹이 획득과 영역 지키기 위하여 대다수 자연생물이 기울이는 긴장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 길었다.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으로 살아가는 자연 속 다른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달리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잦은 회의로 내 삶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일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감정의 응어리를 그대로 품고 살았으니 이 역시 흘려보내고 돌려받으며 순환하는 자연이 가르쳐주는 원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비단 필자뿐 아니다. 경쟁과 평가가 계속되는 연구 환경에서 자연과학자의 생활이 자연의 원리를 따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숙명일 리는 없다.
모든 자연과학자들이 그런 것 아니며 필자의 생활 습관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선택이었다. 이후로 나는 구덕산을 밟으면서 나의 선택의 시점과 동기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가던 끝에 내 추적은 고등학교 시절 한 점심시간 T와 벌였던 논쟁에 이르러 멈췄다. 그때 우리는 채찍을 보기만 해도 달리는 말, 채찍으로 때려야 달리는 말, 그리고 몽둥이로 때려야 달리는 말 중에서 좋은 말이 어떤 것이냐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채찍만 보면 달리는 말이 최고라고 주장하였다. T는 몽둥이로 때려야 달리는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말의 임무에서 해답을 찾은 반면 T는 말의 자유에서 해답을 찾았다. 이후 20년 나는 실제로 채찍만 보고도 달리는 말로 살았다. 대학 진학 준비할 때도, 의과대학에서의 시험 공부 때도, 그리고 논문을 쓸 때도 보이지 않는 채찍이 두려워 내달렸다. 나를 둘러싼 사회만 보였지 자연은 보이지 않았다. T는 채찍과 몽둥이가 있는 사회를 아예 떠나버렸다. 책만 읽고 사는 삶을 꿈꾸더니 고향으로 숨어 자연에 파묻혀 살았다. 그러던 T가 40이 다 되어 사회로 복귀하였다. 도시에 돌아와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는 20년 전의 논쟁에서 물러났다. 이제야 내 판단에 동의한다. 결국 말은 달리는 것이 본분이니까. 너는 말이 달리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고, T가 내 손을 들어주어 격려되었는지 나는 다음 10년을 똑같은 태도로 살았다. 사회적 존재로 본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채찍의 실체가 있든 없든 또 달렸다. 사실 자율이니 책임감이니 모두 사회적 덕목이 아니었던가. 즐거운 일보다는 임무 우선이라는 사회적 생활 원리를 자랑하며 나는 30년 세월 내내 뿌듯했었다. 이번의 혹독한 경험 덕에 사회적 존재로만 살아 자연적 존재에 무감하였던 지난 30년을 돌아보게 되었다. 30년 전 나와 T의 선택 어느 일방이 옳다 할 수는 없다. 결국 균형의 문제이다. 사회적 생활 원리로도 살다가 자연적 생활 원리로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다. 젊어 사는 방식과 나이 들어 사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고 나서 이제 내 50대 자연과학자로서의 삶을 위해 네 번째 말을 추구한다. 채찍만 보고 스스로 달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몽둥이로 맞을 때까지 버티는 말. 별 대단한 깨달음은 아니었으나 나로서는 알을 깨는 과정이었다. 신문기고 내용대로 한번 쓰러져 회복되어 가면서 나는 과거와 꽤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차가 있었다. 위험한 질병 상황을 타고 내게 다가와 내 동반자가 되어준 차는 들떠서 살던 나를 우선 차분하게 하여 주었고 내게 평온함을 선물해 주었다. 사회적 존재로만 경도되어 있던 나를 자연적 존재의 일부로 바라보도록 방향을 틀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사람들에게 차의 이로움을 들려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차 전도자가 되었다.